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네, 밤새 다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엄청 크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공부를 이어나가면 좋을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좀 재밌는, 좀 유익한 책을 발견해서 이걸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행간을 읽는 투자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게 이 책 한 권을 내게 이 책을 한 권 주시겠소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과거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내용들을 모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부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제목. 그 Decoding CEO Communications. 그러니까 CEO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좀 행간을 어떻게 읽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도 막 엄청 어려운 내용들이나 숫자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워렌 버핏이 흔히 말하는 내용들 있죠.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러한 책들, 이런 철학이 담긴 책들이 왜 지금 유용하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AI 뭐 한창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AI를 잘한다라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것, 어떤 것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이냐? 그럼 그 본질적인 것에 돌아가서 어떤 것을 공부해보면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AI에 집중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조금 안정적일 때는 이러한 것들을 빈틈으로 우리가 채워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는 투자자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과잉 시대 CEO의 한 문장이 주가를 가르는 이유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대충 느낌 오죠? 빅테크의 CEO들이 실적 발표 때나 아니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 같은 거 새로운 것들 우리 개발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관련된 새로운 신차 발표할 때 엄청나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주가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CEO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워렌 버핏이 얘기해왔던 주주서한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불장 속의 진짜 신호는 재무제표보다도 CEO의 말에 있다. 그래서 6,500억 달러 카펙스 시대에서 신뢰와 소음을 가르는 언어의 기준을 우리가 봐보자라는 차원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질문, 이 책을 보면서 핵심 질문 이거예요. 왜 같은 숫자를 보고도 누군가는 매수, 사고, 누군가는 도망칠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서 이 책이 얘기한 해답은 정보가 아니라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더 중요하다. 여기에서 문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EO의 말, CEO의 문장,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많을수록 판단이 약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뭐 네이버 뉴스뿐만 아니라 구글 뉴스, 그 다음에 챗GPT, AI로 인해서 정보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한 회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보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이 알수록 더 빨리 반응하고 더 쉽게 지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반응한다고 해서 더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치 않게 되게 쉽게 지치게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정보를 줄이는 법이 아니라 소음을 판단으로 바꾸는 법,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출발점은 행간을 읽는 투자자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미국 증시 불장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S&P 500은 6,964, 그러니까 6,9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권을 뚫고 이미 지나갔고요. 다우는 5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불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질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자의 안목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요즘 시장의 핵심 문장을 한번 봐보면, AI 카펙스는 역대급이죠.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이제 수익화의 문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수익화 되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더 이상 얼마를 쓰는가에 감동하지 않고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거를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CEO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쯤 뭐 몇 년 내에 2027년도에는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음의 실체를 봐보면 확신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핵심을 고르지 못하고 이 반응 속도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속해서 정보를 막 발표하는데 더 빨리 발표를 할수록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무시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들은 어쨌든 계속 매일매일 뉴스에서 발표하잖아요. 어떤 CEO, 어떤 대표,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걸 발표했다. 근데 그게 다 올바른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투자자한테 좋은 정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무시하느냐가 굉장히 요즘 시대 때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프레임에서도 숫자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결과를 뜻하고 언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무너지면은 결과는 시간차를 두고 붕괴한다. 결국에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얘기들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숫자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네. 결국엔 주가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거짓된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짓이 예측성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예측성 얘기들, 예측성 언어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무시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CEO의 말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주서한과 컨퍼런스 콜, 그 다음에 구글이 최근에 컨퍼런스 콜 했죠. 우리는 계속 투자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CEO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흔드는 건 데이터보다도 데이터를 다루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태도는 반드시 언어로, 네, 언어로 새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결국 CEO의 사고 구조에 베팅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론 머스크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가 뭐 실적 발표하면서 알렉스 카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자신만의 뭐 철학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이제까지 CEO들이 해왔던 어떻게 보면 빅테크스러운 그런 얘기와는 좀 달라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다. 뭐 전쟁 얘기를 갑자기 꺼낸다든지 미국 얘기, 미국의 역사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제까지 해왔던 CEO의 발언과는 좀 맥락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알렉스 카프라는 CEO의 얘기를 듣고 팔란티어를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한 번만 듣고 이거 이상한 얘기네, 어려운 얘기네, 뭐 딴 얘기 하네, 뭐 실적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이상 얘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석하려는 생각들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26년에 행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카펙스의 시험대에 있다. 그래서 6,500억 달러, 그다음 ROI가 제대로 나오냐, 그다음 자본 규율이 지켜지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AI 카펙스는 약 6,500억 달러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시장의 질문은 그 돈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발표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6,500억 달러라는 게 사실 한 회사의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계 빅테크 기업들의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서들을 포착을 하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뭐 데이터 센터 짓겠다. 그러면 이 빅테크 AI 카펙스는 사실상 요거보다 더 증가하겠죠?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그걸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적 발표에서 사실 얘기를 듣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CEO들의 인터뷰를 우리가 좀 더 숙고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그의 시대다, 현재는. 예, 이게 포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브레인 포그 아잖아요? 머릿속에서 막 지금 머리가 되게 굉장히 복잡하거나 지금 머리가 굉장히 힘든 상태일 때 브레인 포그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그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그라는 게 결국엔 모호한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래서 모호함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I, 그 다음에 지정학, 그 다음 규제로 모호함이 지금 굉장히 숨기 쉬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숨기 쉬운 환경이 또 어떤 것을 뜻하냐면 정보를 숨기기 쉬운 환경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보를 숨기기 쉽고 가짜 정보를 드러내기가 좀 더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정보를 무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란 단어 뒤에 숨는 순간 신뢰가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깎여 나간다라는 거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차라리 그냥 투자해놓고 한 3년 동안, 5년 동안 푹 자고 일어나라. 이런 얘기들도 했잖아요. 그 찰리 먼거가. 그런 것처럼 사실 가면 갈수록 이 모호함이 더 커질 거예요. 커지면 커졌지 이게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정보의 접근성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로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뭐 요즘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출처를 명확하게 하면은 정보가 조금 명확성이 뛰어나진다. 근데 그 출처의 출처의 출처까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가짜 정보가 뒤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출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명확한 정보가 되리란 다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개개인의 기본적인 공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CEO들이 하는 얘기들, 물론 AI로 꾸며낸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발표나 그런 것들, 그런 숫자로 좀 명확하게 공시로 발표된 것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들과 그 다음에 CEO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그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좀 이렇게 격가지로 쳐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미니버핏 랩의 행간 체크리스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문장을 점검하고 신뢰 신호를 우리가 포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와 문장이 붙어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 발표와 CEO의 얘기가 함께 일관적으로 붙어 있는가? 두 번째, 목표가 KPI가 그다음 성과로서 연결이 잘 되는가?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우리 어떤 FSD 발표했습니다. 그 FSD가 KPI로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과로서 연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가장 나이스한 거죠. 세 번째, 리스크를 자기 언어로서 말하는가? 그러니까 CEO가 자기만의 말을 얘기를 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돼요.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AI가 지금 바깥의 뉴스에서 유행이니까 우리도 AI, 우리도 우주, 뭐 우리도 뭐 로켓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자기 회사만의 얘기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번째, 현금 흐름을 회피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적 발표 전체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실적 발표가 잘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실적이 이러 해서 잘 안 나왔다.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문제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실적 발표 잘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안 좋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메시지가 시간에 따라 좀 일관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메시지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 일관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 대화의 맥락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일관성이 조금, 그러니까 본질을 기본부터 했다라는
그 일관성은 유지는 되는데 제품을 발표한다라든가 그 제품이 성과로서 제대로 판매가 됐다라든지에 대한 일관성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일관성은 있는데 실적의 일관성, 이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와 문장을 함께 봐야 되는 측면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불장을 통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신뢰와 문장,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건 하락장이 아니라 신뢰가 없는 서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시장의 한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기술의 시대, AI 시대의 신뢰의 회계로 결산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실적을 신뢰로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CEO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회사의 직원들의 얘기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신뢰를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니버핏 랩의 의견, 장기 투자자의 시선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즘에 이 가장 과소평가된 자산이 이 정직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직한 문장은 사실 빨리빨리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기들이 조금 우물쭈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물쭈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알렉스 카프처럼 지금 빅테크 얘기들, 뭐 AI 얘기들, 그다음 LLM 얘기들, 그다음에 뭐 플랫폼 얘기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핫한 얘기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문장으로서 CEO가 잘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문장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 네. 그래서 CEO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기 전부터 그리고 회사를 만들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실적은 떨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문장으로서 이어나가면서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서도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심할 때도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CEO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엔 이 불장의 다음 단계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죠. 그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낙관론을 비판하는 무작정 비판한 냉소주의자들이 그 냉소주의자들로 인해서 그 자기만의 언어가 파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조금씩 야금야금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냉소주의자들의 얘기를 물론 어느 정도는 얘기를 듣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거기에서도 맞는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로서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투자자가 아니라 평생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으로서는 그러한 솔직한 얘기들을 좀 더 낙관적인 솔직한 얘기들을 좀 더 우리가 천천히 잘 들으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행간을 읽는 투자자라는 책과 함께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책은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서점엔 있고 도서관에는 없을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이거는 고전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한 권씩 구매하셔서 집에다 두시고 워렌 버핏의 책처럼 워렌 버핏 웨이라든지 워렌 버핏 웨이라든지 아니면 뭐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전이 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흥분될 때 되게 막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잘못된 투자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책이기 때문에 꼭 한 권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적인 부분이 흔들릴 때마다 한 번씩은 꼭 펼치셔서 보시면은
그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간을 읽는 투자자라는 책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떤 CEO가, 그다음에 어떤 회사의 어떤 직원들이 정직한 문장들을 잘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신뢰감을 잘 쌓아줬는지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간을 읽는 투자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